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던 제19호 태풍 쏠릭의 경로가 서쪽으로 밀리며 서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달궈진 서해상을 지나면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 그 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쏠릭의 서해안 상륙에 서천을 비롯한 충청권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폭염과 가뭄을 일부나마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중형급 태풍이어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2일 보령 오천항과 서천의 홍원항을 방문해 태풍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기상청이 쏠릭의 내륙 진입점을 보령과 인천 등 서해안으로 발표하자 충남 지역 자치단체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가장 말씀드린 대로 역점적일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두 번째,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것. 그러면서 피항이라든가 결박이라든가 이런 그 위험한 시기에 출항한 걸 갖다 못하게 막고 또 조속하게 기항시키는 것. 이런 게 역점을 두고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서천군도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집중호우와 강풍을 대비해 해안 지역에 정박한 선박과 조형물 등을 결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나섰습니다. 군에서는 어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고요. 이 선박들은 가급적이면은 인양을 해서 육지에다 결박을 해주시면 좋겠고 단단하게 결박을 해서 태풍이 불어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농산물의 경우 강한 바람으로 과일이 떨어지거나 폭우로 인한 침수와 바람에 의한 도복 피해가 우려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충남과 서해오도에는 23일부터 이틀간 50에서 100mm, 많게는 150mm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태풍 쏠릭. 오랜 폭염과 가뭄의 해갈을 알리는 착한 태풍이 될지 아니면 삼재로 이어질지 태풍의 세기와 경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N 뉴스 주향입니다. 동백대교 개통이 가까워지면서 주변 상권의 걱정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 개통도 하기 전인데 동백대교 개통 기념비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비석에는 서천군수가 아닌 군산시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장항읍 원수리 동백대교 일원. 아직 개통하지 않은 동백대교의 기념비가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1년도 전에 설치된 비석에는 서천군이 아닌 군산시장과 군산시의회 의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석은 지난달 인근 주민 최 씨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풀 속에 비닐로 가려진 비석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과거 일본인이 조선 땅을 침범하며 박아놓은 쇠말뚝을 본 느낌이었다며 당시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동백대교가 군산시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추측으로까지 이어진 상황. 서천군 측은 동백대교가 지난해 7월 부분 개통될 예정이었고 그에 맞춰 기념비를 설치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구제역이 발생한 데다 개통되는 부분 도로가 군산 시내로만 이어져 교통이 혼잡해질 것을 우려한 군산 시민들의 반대로 개통이 미뤄진 것이라 말합니다. 동백대교가 그 개통 시점이 올해 4, 4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올 하반기에 다시 그 동백나무 기념식수를 하려고 했고 그때 교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혹시 그 지역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면은 당장 일단 철거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념비는 서천군과 군산시 양측 동백대교가 만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했으며 군산에 설치한 비석에는 서천군수, 서천군의회 의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기념비가 설치됐다는 장소는 군산시 월명산. 하지만 현장의 비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 측은 동백대교 개통이 연기되면서 비석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으며 정식 개통에 맞춰 다시 설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부분 개통이 연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본 행사가 연기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기념식 행사를 연기를 하게 됐고 이것은 이제 설치는 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놨습니다.
비석으로 인한 갈등은 두 지자체 해명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가려놨던 비석이 드러남과 동시에 동백대교 개통으로 인한 극도로 예민해진 주민들의 심정까지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동백대교 밑에 군산시장 거 명의로 기념비 있다고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오히려 이러한 행정행위는 양 지역민 간 갈등을 더 부추기고 오해를 더 불러올 수 있다고 봐요. 전 의원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비석 2개를 함께 설치하거나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동백대교는 군산시 해망동과 장항금 원수리 사이 3.1km 거리에 2,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8년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올해 말 본격적인 개통을 앞둔 동백대교. 가려진 비석을 보고 놀랐던 주민의 마음속에는 동백대교를 통해 삶의 터전을 모두 뺏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SBN 뉴스 김남우입니다. 그동안에는 서천군 하면 떠오르는 문화재나 유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요. 최근 규모나 의미가 큰 유적들이 발굴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안경달 기자입니다. 시초면 봉선리와 풍정리 경계 부근에 위치한 봉선리 유적. 지난 2003년 서천 공주 간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2015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 발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백제 제2유적 중 최대 규모로 확인됐는데 면적만 5만 2천여 제곱미터에 출토된 유물은 700여 점이 넘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차례 진행된 발굴 조사에서는 한성기 말에서 웅진기 조성된 백제시대 재단의 형태와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전문가들은 봉선리 유적이 백제시대 초중기 제2유적을 연구하고 복원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천이 당시 백제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봉선리 유적의 재단 현황과 유구 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향후에 백제 제2유적 조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추후 봉선리 유적의 남은 미조사 지역을 추가 발굴하고 유적 공원과 전시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천향교 인근에 위치한 서천읍성도 봉선리 유적처럼 서천군이 주목하는 유적지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동문터를 중심으로 작년부터 발굴 조사가 이뤄졌고 올해 말 동문 복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읍성 복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성문의 기초가 되는 유축부 3.5m, 그 위에 누각까지 올려 총 7에서 8m 규모 되는 동문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착공에 들어갑니다. 특히 군 청사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군은 현청사와 성안마을, 서천읍성을 연결해 새로운 역사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도 염두 중입니다. 주민들에게는 도심 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 서천 군내에 있는 서천읍성, 한산읍성, 비인읍성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읍성에 대한 축제, 문화재 등을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천읍성에 대해 논문을 쓰기도 한 오천환 장항읍 부읍장은 서천읍성 복원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이 성들을 모아서 성을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5살부터 80살까지 100살까지 사시는 모든 서천 국민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성들 하나라도 그림을 모아서 거기다 표시를 해놓는다면 백제시대 최대 제사시설인 봉선리 유적과 조선 초기 지어져 서천을 왜구로부터 지켰던 서천읍성.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들이 잇따라 발굴되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서천군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SBN 뉴스 안경달입니다. 제266회 서천군의회 임시회가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반회계 4,480억 3천만 원, 특별회계 315억 9,700만 원, 총 4,796억 2,700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또한 27일부터 4일간 조동준 의장을 비롯한 의원 등 주요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대상 사업장은 서천읍성 복원사업 현장 등 관내 28개소와 보령시 죽도 전통시장을 포함한 관외 2개소입니다.
한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개 안건이 상정돼 심의 처리됩니다. 서천군은 지난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노방래 군수와 각 실과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업 실천 계획 1차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공약 추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7월 한 달간 부서별로 공약 사항을 검토해 마련한 5대 전략 분야 13개 중점 과제, 87개 단위 사업에 1조 7천억 원의 재원 투자 실천 계획이 집중 확인됐습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8월 중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한 주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평가를 거친 뒤 오는 11월 중 민선 7기 공약 실천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4년간 공약 사항 관리를 위한 공약 이행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공약 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신속하게 완료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천군은 지난 20일 군청 군수실에서 오는 10월 열리는 제4회 한산 소국주 축제와 관련해 충남 사회적 기업 협의회와 공동 개최를 위한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기관은 축제 진행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관련 인력에 대해 협의하고 지원을 약속했으며 재정적인 부분도 분담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오는 10월 26일부터 사흘간 한산시장에서 열리는 제4회 한산 소국주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소국주 판매 부스나 먹거리 한마당을 비롯해 소국주 무제한존, 칵테일쇼 등 소국주 홍보 프로그램도 다수 진행됩니다. 서천군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지난 20일 서천 문예의 전당 소강당에서 가졌습니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맞춤형 취업 알선 자리 마련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서천 김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9곳이 참여해 기업 정보를 소개하고 청년 구직자 24명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한 청년을 기업에서 채용할 때 인건비를 최대 90%까지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만남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 총 9개 기업에서 16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최종 채용된 청년들은 다음 달 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군은 기업이 이들에게 월임금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할 시 근로계약일로부터 2년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을 지원 기간 동안 지속 고용할 의무를 가집니다. 서천 생태연구소의 출범식이 지난 18일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박여종 서천 부군수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예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서천 생태연구소는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서천군의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연구와 홍보, 계몽 활동 및 교육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보호 캠페인과 쓰레기 처리 시설 모니터링, 학교 및 마을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서천 환경대상을 제정해 내년 초 공모한 후 2천만 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지난 21일 문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산면 이장단 정기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면 내 15명의 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춘길 문산면장의 주재로 마을 주요 현안과 군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24일 농민전진대회 참여 유도와 17일 출범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내용이 있었고 가뭄 피해 복구를 위해 살수차 2대를 살포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태풍 쏠리기 북상함에 따른 안전시설 점검 및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군에서도 이제 4시에, 오후 4시에 음영 잔달 회의가 지금 긴급 회의가 지금 있고요. 태풍에 대해서 이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실험물이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